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네. 한 주가 순삭이네, 순삭. 정말, 빨리 지나가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저는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발차기가 어려워, 이게. 나는 막 발을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발차기 할 때 좋은 팁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 주요 핵심 내용으로 좀 볼 텐데, 오늘은 법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인 이 대출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뉴스를 봤는데 썩 좋지 않네요. 제가 보니까. 일단 직장인하고 유튜브를 잠깐 볼 건데 유튜브에서는 특별히 볼 게 없고요. 이제 장관님들도 유튜브를 하신대요. 그런데 현실은 무풀구력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어떤 분한테는 조회수가 뭐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리면 꽤 많은 분들이 저는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테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장관님들은 무풀인데 저는 그래도 그래서 그 조회수에 비해서 저는 댓글이 적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저도 더 좋은 정보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유튜브 특별한 건 없었고, 자, 직장인에서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어제 제가 회계 관련된 이야기 조금 말씀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경제 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DB형, DC형이 있어요. 그래서 DB형, DC형이 있는데 이거 좀 많이들 헷갈리시고 뭔지 개념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DC라고 되어 있죠. DC. DC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DC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떼가지고 이 퇴직금에 뗀 거를 이 근로자 스스로가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스스로 운영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운용을 잘하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가져갈 때 그 높은 수익률을 내가 다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운용을 잘못해서 잘못하면 쪽박 차는 거죠. 자, 그런데 퇴직연금 DC형의 사업자가 73%가 0에서 1% 수익률이래요. 직장인 분통. 그런데 혹시 DC형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이거 왜 선택하셨는지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자, 봅시다. 사업자별 DC형 퇴직연금 1년 수익률이 이건데 보시면 지금 KDB 0.07에서 제일 높아봤자 IBK 연금은 2.38인데 지금 뭐 DLF 뭐 해가지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원금 손실 나고 우리은행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그런 상품을 팔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진짜 그런 상품을 가입할 땐 정말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DC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본인이 이걸 가지고 굴려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굴리면은 본인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DC형 사업자의 10에서 7곳이 0에서 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는 거죠. 시장 상황과 개인 판단에 따라서 여기 나오잖아요. 개인 판단. 그래서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이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이거를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회사에서 이거를 선택하게 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거를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면 그건 회사 측에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고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DC형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DB형을 해요. DB형. DB형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퇴직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자, DC형은 뭐라 그랬죠? 개인이 이걸 관리해요. 개인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익이나 손실 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그런데 DB형은 뭐냐면 예전처럼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고 대신 그거를 회사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을 잘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한테 10%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회사가 운영을 해가지고 20%를 내가 먹었다. 그러면은 회사는 차액 10% 내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만 근로자한테 주면 되니까. 대신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편하죠?
첫 번째, 운영 안 해도 되죠, 내가. 두 번째, 확정된 그냥 퇴직금 받으니까 기존 퇴직금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DB형이에요, DB형.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마이너스 수익률, 가입자 속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DB형 퇴직연금과 달리 DC형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소유 관리한다면서 개인에 따라 수익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 뭐 충분히 다 예상하고 지금 한 건데, 이게 보통 2009년, 그때부터 막 도입됐죠. 응. 자, 그리고 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 이것도 부지는 면치 못했는데, 자, 보세요. DB형도 수익률 2%는 넘는 사업자는 삼성증권과 롯데손보밖에 없었는데, DB형의 경우, 통상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해서 안정적이지만 저조한 수익률을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DB형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관리를 하고, 이 DB형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퇴직금 있죠. 우리가 1년 다니면 통상 그 1년 연봉이 한 달 정도 나오는 그거는 그냥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뭐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인데, 야, 이런,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이거를 본인이 퇴직금을 스스로 운용하는 게 쉽지가 않죠. 계속 신경도 써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다 DB형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DC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도 도입할 때 이게 왜 구분해야 될까? 그냥 이 정도는 나중에 노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 최소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기존처럼 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DC형 가지고 있으면 알아보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DB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DB형으로 가는 게 낫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B형하고 DC형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동산 세금 관련된 거 보는데 제가 쭉 봤는데 분위기 안 좋아요. 분위기 안 좋아. 막 계속 이렇게 좀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 기사 플러스 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계속 좋아야 된다. 약간 그런 기사 제목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살짝 좀 그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법인 명의 아파트 구입을 해서 대출 유형조사, 은행 부실채권 증가 우려. 자, 이거 이따 볼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심각할 수 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거 한번 봅시다. 부산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는데, 부산 조정지역 해제 요구에 국토부는 원칙론. 자, 상한제가 온다. 세 번째 시간인가 봐요. 자, 세개구 전면 해제. 여기가 세개구는 부산 세개구 조정대상 지역.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면 해제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제가 부산에 관련된 기사를 지금 샘플로 보여드린 거지, 다른 기사도 지금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센텀 가죠. 그래서 센텀 가서 신세계백화점 강의하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요. 센텀에서 마감이 일찍 돼가지고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 날 내용은 약간 바뀔 건데 큰 차이는 없고요. 내년도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못 들으신 분들은 12월 1일 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지난 기사 같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쪽에서 요청을 할 거냐, 이게 구 단위에서 아니면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할 거냐라고 이제 의견이 좀 달랐는데 결국에는 부산시 시 단위에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대상 지역 해제해달라 했는데 국토부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그래서 전면 해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공식 요청은 아닌 업무 협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산시가 부동산 지표상 가격 매매 무분양 등 지속적 열악함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 피해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초래해서 지방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좀 해제해달라 했는데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진행하겠다면서도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우리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만 규제 완화할 수 없다. 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협상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있죠. 제가 선생님 뭐 해드리고 싶은데, 어, 다른 분들도 제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만 해드릴 수는 없네요. 이게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 A쪽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B쪽에 가서는 또 A 탓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되게 지자체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더 이제 약간 무서운 생각이 있는데, 차마 방송에서 말씀 못하겠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올 하반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이제 공식 요청할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자, 일단, 업무 요청을 첫 번째로 한 거고, 업무 요청했는데, 별로 안 들으니까 이제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식 요청을 하면, 조금 더,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20여 회가량 비공식적으로 해제를 요청해. 많이 하셨네. 근데 20여 회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시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대출 그리고 청약도 이렇게 좀 묶이고 전매도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등기 전 매매가 안 돼요. 전매는 등기 전 매매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조정 대상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고 동시에 기본 세율의 10% 20%가 가산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부산시 중에서도 해운대구는 이미 지난달 말에 공식적으로 이걸 신청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남아있는 세 개구 대해서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귀추가 좀 주목되네요. 그리고 최근에 남양주시도 조정대상 지역 해체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데 제가 다른 기사를 보니까 썩 이렇게 좀 그러진 않은데 한 가지 좀그 변수라고 한다면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지금 국토교통부는 10월 내에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10월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실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파이낸셜린가 한국일보인가 나왔는데 어, 실, 어, 그 기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시행을 할 예정인 것 같고 그러면 연말 연초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분석한 기사도 있었던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보시면 한번 정부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고 약간 이제 그게 좀 깜짝 용어로 설마 쓰이진 않겠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임대사업, 뭐 소형 아파트, 뭐 이렇게 다 부동산 세금 이렇게 다 봤는데요. 굉장히 그 좀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거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법인 명의 아파트로 했을 때 담보대출이 좀 많이 나오니까 금감원에서 조사 착수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좀 법인으로 투자 받으신 분들은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고 대비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자, 법인명의 아파트 구입, 대출 유형 조사, 은행 부실채권 증가 우려. 갑자기 부실채권이 나왔죠. 이거 왜 그러지?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봅시다. 자, 서울 아파트 매수가 3개월간 3,282호인데 전년 동기 대비 160%가 증가했다. 그런데 은행 법인 대출이 급증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인을 통해서 세금도 줄이고 규제를 우회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의 도관, 파이프로 삼아서 더 쉽게 말씀드려서 원쿠션 때려서 좀 대출을 받고 세금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 거를 활용한다는 게 유용했다는 게 적발이 되면 대출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 바로 회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바로 회수하면 이거 갚을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벌린 사람들 있죠. 이 경우 어떻게 되죠?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죠. 근데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죠. 최고 이제 때려버리겠죠. 제가 그 이제 경매 강의를 그 이제 호빵님 강의도 들었는데 그 호빵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행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굉장히 도와줄 땐 도와주지만 비가 오는 그때 우산을 걷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거기에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바로 회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그 무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담보대출하면 30년, 35년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무슨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IMF, 제2의 IMF 뭐 이런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거 중간에 상환할 수 있대요.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약관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무리한 투자자들 일부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테고 그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경매 넘기는 거죠. 그게 경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은행 가계대출 순증 추이를 보면 이 회색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쭉 늘어나는 거지. 작년 1월부터. 그리고 이제 집단 대출은 그 청약, 새 아파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신규 가계대출 금리 쭉 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가계대출 금리가 이제 내려가니까 은행이 지금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막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수 주택담보는 작년에 되게 많았죠. 그런데 올해 들어 보세요. 확 줄었죠. 근데 이제 증감 추이니까 절대 금액은 더 이렇게 높거나 낮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중소 법인 대출 증감과 설비 투자 증가를 비교해 보세요. 법인 대출은 쭉쭉쭉쭉쭉 하다가 2017년 3Q네요. 3Q 3분기, 4분기, 그리고 2018년에 3Q 때 갑자기 확 올랐네. 그리고 좀 4Q 때 좀 떨어졌다가 작년 말 이후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1Q, 2Q. 3Q가 이제 7, 8, 9니까 아직 안 나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3Q 이거 나오면은 2Q랑 비슷하거나 또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설비 투자 증가율을 보면 설비 투자 증가율은 계속 내려가고 최근에 좀 약간 올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어떤 투자를 하는 기업 말 그대로 사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사업을 일으키려면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설비 투자는 계속 내리막길이란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내려가는데 법인 대출이 늘었죠. 이 법인 대출이 투자가 아닌 대출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FM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1금융권 국민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제가 대출을 받고 제가 부동산 매매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일단 첫 번째 일단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이 있으면 좀 약간 대출 꺼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상 법인이 아파트를 사고 그걸 세를 놓으려면 자기들 기준은 직원들 사택이라든가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런 용도로 해야 대출이 나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해당 국민은행 그 해당 지점이 에서 이제 가이드가 그거였고요. 같은 국민은행이라 하더라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다른 은행은 어서 오세요 하고 대출을 해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타이트하게 FM대로 했던 국민은행 해당 지점이 이렇게 제가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금감원이 이번에 조사 착수해서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을 다 들여다보겠죠. 다 들여다보고 이거 대출 제대로 나간 거 아니네. 야, 이거 회수해 라고 은행에 말을 하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세금 줄이고 규제 우회 통로로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걸 유용했다는 게 적발이 된다. 그럼 대출 바로 회수하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은행도 어느 정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서 부실 채권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기사가.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쭉 있어요. 자,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 검사반은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은행권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어제네, 어제. 문제점이 파악되면 대출 용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이제 개인에 묶인 대출이 이제 법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조사는 9.13 대책 이후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시 용도 외 유용을 못하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실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은행들이 대출을 빌려주면서 이 해당 용도 이외에 유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제대로 했니?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해 9.13은 대출 규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점검 대상은 대출 건당 1억 원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은행은 임대차 계약서나 전입세대 열람물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주택 구매 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안도 담겨 있다. 법인 대출은 가계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보다 규제가 덜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 구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 법인 대출은 각 은행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다 LTV를 적용하긴 하지만 가계 대출에 적용되는 LTV, DTI처럼 깐깐하지 않기 때문에 총량 규제도 벗어났기 때문에 개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보다 법인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양도세, 비과세택 등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이 주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율보다 법인 명의로 팔 경우 세금이 더 적다. 종부세도 덜 낸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개인주택 보유수가 늘지 않아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는 사이 최근 몇 달 새 아파트 거래와 법인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아파트 매매 거래의 한국감정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서울이 3개월 동안은 3,282, 전년 동기 대비 159.4가 급증을 했는데 은행의 중소법인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키움증권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기업의 여유 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법인 대출이 늘어난 사례 볼 때 금감원이 면밀히 조사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적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도 초조해 하는 분위기다. 대출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 대출 금지를 실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대출 계약이 위반이 들어가면 자금 회수도 해야 되고 신규 대출 금지 같은 그런 페널티가 먹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계속해야 수익이 난다고. 그래서 아까 그 연구원은 은행들이 무수익 여신 증가 등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채무자, 그러니까 그 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거를 원금 상환 못 해버리면은 심한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은 서울 아파트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법인 대출 관련된 그 기사를 볼 때 말씀드렸을 때 금감원이 이걸 체크를 못한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모르지는 않다. 알고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알고도 기다린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냐면 일단 법인으로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 그리고 법인으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다 그거 선대출 놓고 최우선 변제해가지고 월세로 막 돌리는 경우 있죠. 그래서 투자 물건 하나당 담보대출 다 끼어 있는 물건들. 좀 약간 그냥 그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약간 좀, 지금 단계에선 좀 지켜보시면서 좀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셨던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아니면 해주셨던 대출 상담사분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제가 대출 상담사는 아니니까 대출에 관심은 아주 많은데 제가 세금만큼은 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출 상담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조심하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내용에서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틀린 거를 말해서 여러분들 뭐 호도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이왕이면 좀 조심하자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금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너무 딱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똑같이 대출에도 딱 들이밀면 이거 여러분들도 괜히 이게 막 이건 돈이잖아요, 돈. 세금은 내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안 팔면 안 나와요. 물론 보유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근데 대출은 이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상환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 이제. 그래서 조금 한번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 솔직히 저는 제가 뭐 잘못 해석하거나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도 이렇게 좀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알아보고, 추가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3개 정도 좀 보고요.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퇴직연금.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DC형은, 마블 DC 그게 아니고,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도 개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 DB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거죠. 기존 퇴직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 최소로 보장해 주는 거는 회사가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DC, DB 모두 수익률 좋지 않다. 요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핵심. 첫 번째 계산은 이게 핵심이에요. 또 까먹으니까 링크를 달아놔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 가서 작업을 하면 돼요. 저의 어떤 워크플로우도 한번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좀 PC가 좀 느려졌네. 버벅대는 것 같은데. 자, 부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구 원칙론. 자, 이건 뭐냐면 부산시가 해운대구는 이미 했고 부산시가 업무 협의를 20여 차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토부는 원칙론. 그래서 이에 부산시는 정식 업무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해운대구는 지난달 정식 업무 요청했으나 기각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그리고 남양주도 마찬가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중앙정부가 이를 통해 지자체를 주택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딱 보이죠? 뭘 하려고 하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링크를 달아야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요건데 법인 명의 아파트 구입 대출 유의. 그래서 지금 금감원 조사 착수했고요. 지금 여기서 25일에는 현장 점검. 그래서 만약 계약 위반 등으로 밝혀질 경우 대출 회수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경우 대출 상환이 불가한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 매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러게 된다면 은행 부실채권 증가되고 투자가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시장도 하락 면치 못할 수 있다. 이거 참 이거
무섭네. 그죠? 우리는 좀 어떻게든지 좀 먹고 살려고 좀 하는 건데, 그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죠? 자, 봅시다. 첫 번째 기사,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구 원칙론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서 좀 이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한번 하나 변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그거 시행을 이제 연말 연초 정도 이제 보는 분도 있고 10월에 바로 강행하겠다는 국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될 때 한번 조정될 수는 있어요. 그때 이제 부산이 더 빠질 수는 있죠. 남양주도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까지 하나 적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변수될 수 있음.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법인 명의로 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약간 브레이크 한번 좀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대출 유의하시고 상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임대업보다 매매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그냥 그거를 그냥 단기간 내에 그냥 파세요. 조금 남기고 그러면 대출 바로 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임대업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법인으로는 지금 매매업만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재미없으니까 다른 것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이거 이제 기사 보시고 어떤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되게 막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투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데 우리가 이거 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막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좀 잘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주변 환경도 좀 살펴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힘들면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옆에 동료가 옆에 아저씨 아줌마가 계속 한다고 해서 나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이렇게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길게 좀 보시고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대출 잘하고 투자 잘하고 뭐 이렇게 수익률 높고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망가진다거나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약간 여유를 갖되 그렇다고 그걸 또 자기 합리화해서 그래 난 대출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안분지족으로 살까 이렇게 이러지 말고 안분지족으로 살되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뭔가 고민을 하셔야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데일리 뉴스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했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길 바라고 내일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한 오후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